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나 봐요. 10년이 지났는데 가슴이 이렇게 뛰다니. 반백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단정하게 빗고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여는 한영자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려 합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그녀의 주름진 손은 아직도 맛있는 찌개를 끓일 줄 알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을 용기는 잃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이혼 후 혼자서 꾸려온 작은 식당, 그것만이 그녀의 전부라고 믿었던 인생의 황혼기에 운명은 냉정한 장난을 칩니다.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던 그 사람, 노숙자가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영자의 심장은 젊은 날처럼 요동쳤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전부였던 박준호,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은 모습으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의 배신이라 믿었던 10년 전의 이별, 그 뒤에 숨겨진 처절한 사랑의 무게를 알게 된 순간 영자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날 생각하지 마, 행복하게 살아라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떠났던 남자, 그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도 그녀만은 지키려 했던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10년의 세월, 사실은 그가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었어라는 고백 앞에 한영자는 지난 세월 동안의 원망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갈등합니다. 아직 사랑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64세 나이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의 기회 앞에 영자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가장 뜨겁고도 아픈 사랑. 과연 한영자는 준호와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한영자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64세 나이가 되었어도 20년 넘게 식당 일을 해온 그녀의 몸은 여전히 시계처럼 정확했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작은 방 안을 희뿌옇게 물들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자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이 이혼한 지 정확히 10년 되는 날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 사실을 알아챘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은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부엌으로 가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작은 창문 너머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곧 영자네 식당의 문을 열어야 했어요. 10년 전 이혼 후 그녀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작은 식당이었죠. 힘들었지만 그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서 이룬 것이니까요. 정오가 되자 점심을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안 피곤해요. 아이고,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져요. 그래도 혼자가 편해요. 내 마음대로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일하고. 그들은 모두 그녀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식당을 꾸려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매일 밤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영자는 항상 구석에 놓인 빈 의자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죠. 예전에 준호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손님이 없어 영자는 일찍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방금 주문이 들어온 배달 음식만 마무리하면 되었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다시 그 공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죠. 그때 비에 젖은 우비 아래로 그의 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영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가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만약 정말 준호라면,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그녀는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그 노숙자의 손목에서 본 반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것이 준호의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잠시 정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젖은 담요를 덮고 잠든 노숙자가 있었죠.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손목에서 또다시 반짝이는 금속이 보였어요. 영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박준호였어요. 10년 전 이혼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 남편이었습니다. 영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준호 씨, 맞지? 그녀의 목소리에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영자, 너 왜 이렇게 됐어? 어디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준호는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듯 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몰라. 그냥 지나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영자는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어요. 두려움, 수치심,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비 오는데 어디로 가려고? 우선 식당에 가서 따뜻한 것 좀 먹자. 준호는 거부하려 했지만 영자는 그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어. 식당에 가자고. 밥 먹고 얘기하자.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영자를 따라 일어섰어요. 그들은 말없이 비를 맞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영자는 준호를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지만 간이 침대와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영자가 너무 피곤할 때 잠시 눈을 붙이던 공간이었죠. 우선 옷부터 갈아입어. 여기 수건도 있어. 영자는 오래전 손님이 두고 간 옷가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준호는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씻고 싶으면 저기 화장실 써. 내가 뭐라도 따뜻한 거 준비할게. 영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찌개를 데우고 밥을 푸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10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다니. 그것도 노숙자가 되어서요. 영자는 식당 뒷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참 후 준호가 나왔어요. 깨끗이 씻은 얼굴은 영자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느낌이었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깊은 흔적을 남긴 것 같았어요. 앉아서 먹어. 영자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술을 뜨자마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맛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하는 음식은 언제나 맛있었잖아. 그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10년 만에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밥을 다 먹고 난 후 영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디서 지냈어?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펐어요. 그냥 살았어. 너에게 보여줄 만한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무슨, 나 이제 가볼게. 준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이 비 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자. 아니, 괜찮아. 내가 지내는 곳이 있어. 노숙자처럼 사는 것 말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여기서 자. 내일 아침에 가도 늦지 않아. 결국 준호는 머물기로 했어요. 영자는 그에게 뒷방에 가니 침대를 내어주고 자신은 식당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준호.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다가 노숙자가 되어 돌아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식당 준비를 시작했어요. 뒷방에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이미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깊이 잠든 모습이었어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또 갑자기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았어요. 식당 문을 열고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북적였고 영자는 바쁘게 일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질 무렵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도와줄 일 있어.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 좀 도와줄래? 준호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예전에 둘이 함께 식당을 운영할 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날부터 준호는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일들을 알아서 찾아 했어요. 손님들은 새로운 직원이 생겼냐고 물었고 영자는 그저 잠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준호의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가방을 발견했어요. 열어볼까 하는 유혹이 일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10년 동안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병원 영수증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집 주소가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영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수첩을 열어보니 낯선 숫자들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자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가 시작되었지만 내용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들은 모두 최근 것들이었어요. 대부분 큰 금액이었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준호의 목소리에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문간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 난 그냥 내 물건은 만지지 마. 준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아픈 거야. 영자는 손에 든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다가와 가방을 낚아채 밖으로 나갔어요. 영자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식당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찾아 근처의 공원들과 버스 정류장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질녘 지쳐서 식당으로 돌아온 영자는 문 앞에 앉아 있는 준호를 발견했어요. 그는 어제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뒷방에서 지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이제 영자는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어요. 때로는 예전처럼 함께 TV를 보기도 했고 드물게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손님처럼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박준호, 드디어 찾았구만.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자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장사 중이에요. 손님이 아니시면 나가주시겠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 사람은 우리한테 돈을 꽤 많이 빚졌어요. 당신이 끼어들 일 아니에요. 제 가게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경찰 부를래요.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준호에게 경고의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일주일 안에 돈 갚아. 안 그러면 다음엔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영자는 준호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당신 무슨 빚이 있는 거야?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나가야겠다. 너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 또 도망치려고. 10년 전처럼. 준호는 놀란 듯이 영자를 바라보았어요. 도망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이혼 서류만 남기고.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병원에도 찾아가고 당신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어. 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냥 헤어지고 싶었으면 말이라도 하지.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했으면 내가 잡았을 것 같아.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유는 알았겠지. 10년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알아. 내가 뭐가 부족했지. 뭐가 그렇게 싫었지.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준호는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떠난 건 너 때문이었어. 그래, 그게 제일 비겁한 이유지. 아니, 내가 망가질까봐 떠난 거야.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요. 10년 전 내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 말기였어. 의사는 6개월 시간이 남았다고 했지. 영자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졌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너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어. 내가 죽으면 그 빚이 너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야? 응, 내가 가진 돈 전부로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어. 재산 분할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 영자는 의아했어요.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남긴 것 없어.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 내가 스스로 해냈다고 자신감을 갖길 바랐으니까. 아무튼 난 그렇게 사라져서 요양병원에 들어갔어. 죽기를 기다렸지. 하지만 기적처럼 암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병이 나아졌으면. 빚은 여전했어. 더 커졌지. 치료비까지 더해져서.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영자네 식당이 성공했다고. 준호는 영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가 떠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영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의 고백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새벽녘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시려던 영자는 준호가 식당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영자를 보자 급히 종이를 접었어요. 왜 안 자고 있어? 잠이 안 와서. 영자는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 말한 거 정말이야. 내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식당 내가 보증금을 마련해줬어. 그리고 내 통장에 조금씩 돈을 넣어뒀어. 내가 알아채지 못하게. 어떻게? 당신은 빚이 많았다며? 내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어. 빚쟁이들도 모르게 숨겨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영자의 통장 계좌번호와 입금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영자는 수첩을 살펴보며 놀랐어요. 정확히 그녀가 식당을 시작할 때 갑자기 통장에 생겼던 돈의 액수와 일치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은행 오류라고 생각했고 여러 번 문의했지만 결국 그냥 사용했던 돈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내가 떠나면서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 내 병을 알게 되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날 돌볼 거라는 걸 알았어. 그런 너를 보고 싶지 않았어.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가 한 일은 어리석었지만 동시에 그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 아까 재발했다고 했는데.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많이 진행됐어. 의사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해. 치료는?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 없대. 시간만 연장할 뿐이래.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도망가지 마. 함께 있자. 준호는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한영자 씨. 영자도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우리 아직 결혼한 상태야. 이혼했다고 서류만 있을 뿐이지.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준호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는 여러 도시를 떠돌며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아 영자에게 보내고 자신의 치료비로 썼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준호를 위한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깨우러 갔을 때 뒷방은 비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어요. 영자에게 내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알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야. 너의 식당 내 이름으로 사준 거야. 나 몰래 내 통장에 남긴 돈 그게 내 전부였어. 빚쟁이들이 너를 찾아올까봐 걱정돼. 내가 여기 있으면 그들이 너한테까지 피해를 줄 거야. 그리고 내 모습을 이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 너의 기억 속에 예전에 내가 남아 있었으면 해. 행복하게 살아. 넌 충분히 강하니까 잘할 거야. 사랑해. 영원히. 준호. 영자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는데 그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사랑해였어요. 10년 전 그가 하지 못했던 말. 영자는 식당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준호를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식당 문에 휴업 팻말을 걸었어요. 준호가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공원, 버스 정류장,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영자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준호입니다. 64세고 키는 173cm 정도. 경찰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준호 씨요. 혹시 노숙자처럼 지내시던 분인가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아세요. 지난주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길에서 쓰러져서 누가 신고했더라고요.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느 병원이요? 영자는 경찰이 알려준 병원으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준호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고는 의사를 불러주었어요. 의사는 영자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준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전 아내입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폐암 말기에 전이가 심해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볼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의식이 없으세요. 혼수 상태입니다. 영자는 의사를 따라 병실로 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준호가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더 말라 보였어요. 영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그의 손목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 왜 또 도망갔어요? 이번에는 진짜 같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영자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함께 버틸 수도 있었잖아. 그날부터 영자는 식당 문을 일찍 닫고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식당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그를 그리워했는지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준호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조금씩 희망적인 신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매일 병원을 찾았고 틈틈이 식당을 운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자가 준호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죠. 항상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커피 마시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때 영자는 준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 씨, 지금 손 움직였어요. 다시 한번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자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였다고요. 의사들이 달려왔고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준호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징후였어요. 이틀 후 준호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영자를 보자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영자,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영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준호 씨, 정신이 들어요. 날 알아보겠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야? 병원이에요. 길에서 쓰러져서 실려왔어요.
한 달 넘게 의식이 없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미안. 괜찮아요. 이제 깨어났으니까 천천히 회복하면 돼요. 의사들은 준호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요. 암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그의 의식이 돌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병실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자는 그를 밀며 병원 주변을 돌았습니다. 밖에 나오니 좋아요. 응, 하늘이 참 파랗네. 그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다시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영자에게 부탁했어요. 한 번만 식당에 가고 싶어? 의사는 반대했지만 영자는 준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택시를 타고 준호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내가 도와준 그 가게 맞지? 네, 당신이 몰래 도와준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준호는 식당의 한 구석, 항상 비어있던 그 의자로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그는 식당 전체를 바라보았어요. 잘 꾸렸네. 따뜻한 느낌이야.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 내 덕분이야. 난 그저 시작을 도왔을 뿐. 그날 밤 영자는 평소처럼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영자의 손을 찾았어요. 미안해, 영자야. 내가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게 내가 바란 전부였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병실 안엔 두 사람의 결혼 반지만 남았습니다. 3개월 후 영자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이제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준호 식당 사랑이 머문 자리.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영자는 식당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길 건너편에 우산을 쓴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잠시 준호처럼 보였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비 오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나도 이제 비 오는 날이 좋아요. 당신이 더 가까이 느껴지거든요. 음악처럼 잔잔하게 끝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월이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남은 흔적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